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이랑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이슈들을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시 현황을 먼저 보면요. 실적과 소비의 훈풍이 불면서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시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는 와중에 어디에 매수가 몰렸나 확인해 봤더니요. 엔비디아, 코인베이스, 반도체, 아이온큐입니다. 금액과 차트는 뒤에서 볼 거고요. 마지막 이슈 러시에서는 강한 상승장에 AI가 선택한 기업은 어딘지, 인도와 액티브 ETF에 투자할 만한 게 있는지, S&P 500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먼저 보면요. 초록색과 빨간색이 공존하는 한 주였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국가를 보면 오른쪽 위에 중국이 있죠. 혼자 하락하더니 이번 주에는 혼자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상승한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이커머스 기업인 쇼피파이랑 C가 동일하게 13% 상승이 나왔고요. 반도체 기업으로는 ARM이랑 TSMC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ASML은 8% 빠졌는데요.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내년 전망이 좋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ASML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요.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이번 주 0.1% 하락이 나왔고요. S&P 500은 0.7%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더 크게 올랐는데요. 1.3% 상승이 나왔고요. 장기 채권을 보면 아쉽게도 0.6% 빠졌습니다. 미국 주식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장기 채권은 힘이 없죠. 그리고 다우존스는 0.1% 빠진 걸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성장주의 상승세가 더 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현황을 보면요. 글로벌 증시보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크게 오른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오라클, 팔란티어, 엔비디아, 테슬라, 펩시, 코인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른쪽 위에 펩시는 드디어 바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분야를 살펴보면요. 헬스케어, 에너지, 통신 서비스, 경기 순환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는 오른 것도 없는데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트럼프와 궁합이 참 안 맞는 산업입니다. 대표 기업의 바로미터를 볼게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랑 52주 저점 대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있습니다. 마소랑 엔비디아인데요. 이 두 개의 기업은 정말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이 컸던 기업 3개를 체크해보면요. 구글이 이번 주 2% 상승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1% 남게 됐고요. 테슬라는 3% 상승이 나왔고 바로 밑에 JP모건도 1%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경신한 게 한 달이 넘은 거 알고 계신가요? 마소가 이렇게 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277개의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최근에는 AI 기업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거대해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유틸리티랑 경기순환주가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죠. 일주일을 놓고 보면 경기순환주는 빠지고 기술주랑 유틸리티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빨간색 바로 긴 것들이 있는데요. 에너지랑 헬스케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폭이 컸던 기업 하나씩 체크해보면요. 기술 분야에서 상승폭이 컸던 기업은 포티넷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이죠. 이번 주 6.4% 상승이 나왔고요. 반대로 에너지 쪽에서는 엑스모빌이 6.6% 빠졌습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요.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가 3개나 있습니다. 정보기술, 산업재, 유틸리티가 있고요. 반등폭이 큰 걸로 보면 금융주가 0.7%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반적인 시장이 이번 주로 어떻게 됐나 체크해보면 3개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러셀 2000조차 0.3% 반등이 나왔습니다. 가치랑 성장 중에서는 성장주는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했고 아쉽게도 대형 가치주는 0.3% 빠졌습니다. 그리고 SCHAD는 이번 주 좀 아쉬웠는데요. 1.1% 빠져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9.1%까지 키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TQQQ 레버리지 상품이죠. 3.2%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7.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격하게 올라서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칼럼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조사해봤더니요. 3개월 동안 25% 이상 상승한 것이 딱 6번 있었다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참 드문 경우인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건지 아니면 조정이 올 건지겠죠. 과거 5번의 사건이 1년 이후에 어떤 수익률을 만들어냈는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저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적게는 12%, 많게는 39%까지 추가 상승이 나온 건데요. 2020년 팬데믹 때를 보면요. 25% 올랐지만 그 뒤로 더 크게 올라갔었죠. 2년간 상승장이 이어졌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21%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25% 올랐지만 앞으로 20%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통 대세 상승장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타이밍을 고려한 투자보다는 매수 보유 전략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과거가 반복될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테마가 꽤 많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원전, 인공지능, 우주항공입니다. 4가지 분야에서 신고가가 경신이 됐고요. 추가로 상승폭이 컸던 기업을 체크해보면요. 클라우드 쪽에서는 CLOU가 2.9% 상승이 나왔고요.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CIBR 2.2%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요. 우주항공 쪽에서 혼자 외톨이였던 UFO가 5.2% 급등이 나왔습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성장주를 보게 되면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 10% 넘는 기업은 4개가 있습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 코스트코인데요. 이번 주에 구글과 테슬라는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죠. 아쉽게도 코스트코는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1.8% 하락이 나온 상태고요. 가운데로 넘어와서 성장주를 제외하고 가치주를 보게 되면요. 버크셔는 0.4% 하락이 나왔고요. 존슨앤존슨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3.6% 올라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2%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UNH는 이번 주에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3.4% 빠져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55.2%가 됐습니다. 엑슨모빌은 6.1% 빠졌고 JP모건은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SCHED가 투자하는 기업들인데요. 코노코필립스랑 쉐보론이 2.9, 2.8% 하락이 나왔고 펩시가 4.1%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인포그래픽은요. 연평균 수익률이 좋은 기업 20개를 모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0% 넘는 기업들이 꽤 많죠. 그 중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암젠입니다. 22.7%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애플이 있는데 21.6%입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면 S&P 500보다 거의 2배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모든 주식이 흑역사가 존재하듯이 이 좋은 기업들도 과대 낙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대로 많이 빠졌던 걸 보면요. 모두 다 50%가 넘죠. 암젠을 보면 최고점 대비 64%까지 빠졌었고요. 애플은 83%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이키도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관세 이슈로 출렁이는 회사가 있다면요.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주요 시장지표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WTI를 보면요. 이번 주 1.11 빠지면서 67.34가 됐고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 0.004 오르면서 4.416이 됐습니다. 환율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14원 올라서 1394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WTI만 빠지고 채권이랑 달러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요. S&P 500이 이번 주 0.7% 상승이 나왔고 환율은 1%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계좌를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1.7%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거래량 탑5로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1위는 엔비디아입니다. 1146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강한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2위고 3위는 엔비디아 3배 레버리지 상품, 4위는 아이온큐, 5위는 TMF입니다. 여전히 강한 매수세가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1위를 차지한 엔비디아 차트를 볼게요. 4월부터 우상향 채널을 멋지게 그려가고 있는데요. 4개월 만에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채널 상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중국의 H20을 판매할 수 있게 되자 추가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비용으로 털었던 실적이 다시 이익으로 잡히게 될 건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8월 27일이라서 시간이 꽤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시간이 있죠. 그 사이에 다른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하면요. 그 효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몸집이 얼마나 커졌는지 표로 확인을 해보면요. 메타랑 구글을 합해야 엔비디아와 비슷해집니다. 시총 1위였던 애플과도 이제 1조 달러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시총은 실적과 동기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격하게 오르던 실적만큼 주가도 크게 오른 상태인데요. 거품이라고 하기엔 실적이 너무 잘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차지했으니까 젠슨왕도 부자가 됐겠죠. 미국의 각 주별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요, 아직 젠슨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타의 저커버거에게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다른 주였다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추가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하나씩 체크해보면요, 모두 같이 주식 부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만한 사람을 보면요, 왼쪽 위에 스티브 발머는 마소의 CEO였고 가운데 롬 웰트는 월마트의 상속자입니다. 자산 가치가 격하게 오르는 게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란 이야기인 거죠. 우리도 기업 CEO처럼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투자자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필요한 역량이 뭔가를 살펴보면요, 분석적 사고, 회복력, 유연성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AI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역량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대로 AI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월간 사용 활성자가 5억 명이 넘는 챗 GPT를 살펴보면요, 작년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지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44%였는데요. 지금은 29%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분이겠죠. 작년보다 올해 증가한 분야를 보면요, 역사와 사회, 경제, 금융, 교육 등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챗 GPT를 참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알려진 정보를 빠르게 조합하고 연결하는 분야에 AI가 많이 사용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건 앞에서 봤던 분석적 사고이겠죠. 둘의 결합이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낼 겁니다. 요즘 ETF 시장이 정말 뜨거운데요. 그 중에서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를 보면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2020년 대비 올해를 보면 거의 5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35년이 되면 10배 정도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ETF가 쏟아질 겁니다. 좋은 ETF가 나오면 부단히 소개드려 볼게요. 간혹 액티브 ETF는 총비용이 높아서 손이 잘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채권 ETF 보수랑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커진 만큼 비용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글로벌 추세니까 한국은 지금 높은 수준이지만 같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액티브 ETF의 시장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현재 인기 있는 액티브 ETF 탑10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ETF로는 제피랑 제피큐가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ETF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가장 트렌디한 ETF는 뭘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체크해보면요, 가장 크게 오른 건 기술혁신에 투자하는 ARKK ETF가 차지했습니다. 수익률이 36.7%나 되고요. 아크 ETF의 시리즈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2위는 선진국 저평가 기업에 투자하는 DFIV ETF가 차지했고요. 3위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DFAI ETF가 차지했습니다. 세 개 ETF 모두 다 나스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ARKK를 먼저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혁신 기업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테슬라, 코인베이스, 로키오, 로블록스, 서클까지 있는데요. 거품이 형성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하락폭도 크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DFIV ETF를 보면요, 선진국에서 그 기업들 중에 저평가된 회사들을 모아놨는데요. 에너지 기업에서는 쉘이랑 토탈 에너지가 있고요. 일본에는 도요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에너지 분야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DFAI를 보면요, 미국 외의 국가에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현재 저평가된 기업을 보게 되면요, 세비랑 쉘, 네슬레, ASML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이 뽑은 기업들을 보면요, 현재 저평가된 기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공부해서 투자하면 실패 확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AI가 대세이듯이 AI가 추천하는 기업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AIQ ETF는 운영하는 매니저가 있는 게 아니라요, AI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력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을 보면요, 보통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듯이 가져가는 분위기죠. 맨 뒤에 보면 낯선 기업이 있는데요. 애플로빈입니다. 투자 전략이 뭔지 느껴지시나요? 나스닥
나스닥백이랑 비슷하게 투자하면서 추가로 혁신 기업을 넣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함께 봐야 될 기업들은 애플로빈 같은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의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연초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격하게 올라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애플로빈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요. 350%나 됩니다. 미친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인데요. AI가 요즘 기업을 잘 고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애플로빈 같은 기업이 또 있을까겠죠?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AI EQ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서 아직 급등하지 않아서 비중이 낮은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스닥백에서 비중 높은 기업들을 제외하면 지금 보시는 회사들이 남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S&P 500에 포함된 데이터독도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이 매력을 발산하게 될까요? 개별 기업을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투자를 접근하면요. 미국 외의 국가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인도 ETF를 소개한 칼럼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인도에 투자하는 3가지 ETF라는 내용입니다. ETF를 바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ETF는 아쉽게도 인도에 상장된 ETF라서 우리가 투자를 못하고요. 왼쪽에 있는 INDY랑 NFTY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뭔지 S&P 500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요. 가운데 보라색이 S&P 500입니다. 실은 인도 ETF 두 개 모두 다 니프티 50인데요. 둘 다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데 수익률이 크게 갈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투자 기업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NFTY는 50개의 기업을 동일하게 투자하고 있고요. INDY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 맞춰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는 현재 중소형 기업들이 더 크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가중 방식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기업을 보면요. 동일 가중 방식이 50개의 기업에 동일하게 2%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변동에 따라서 비중이 0.1에서 0.2%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보면요. 시가총액의 무거운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HDFC랑 ICIC 뱅크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릴라이언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 뭔지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워런 버핏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소개드릴 때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를 1분기에 추가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핏도 물타기를 한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멕시코 브랜드 코로나 맥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버핏이 이 기업을 선택했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인구학적인 접근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현재 라티노 인구의 비중이 19.1%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인구는 2060년이 되면 30.6%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른 인종보다 크게 상승할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라티노랑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를 보면 자연스럽게 코로나 맥주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과연 그런 이유로 투자한 걸까요? 재밌는 접근이라서 가져왔으니까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다툼이 많은데요. 미국 부부를 대상으로 다투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1위가 뭘까요? 저는 재정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목소리 톤과 태도였다고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의 마음인 거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취해야겠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인데요. CVS 헬스, 로스, 화이자, 델타항공, 리얼틴컴이 있으니까 배당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23일에 구글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파월의 연설이 22일에 있으니까요. 채권 투자자분들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테슬라 실적은 지난 분기보다 좋겠지만 여전히 미흡한 게 많을 텐데요. 그것보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로보택시랑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일상에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을 텐데요. 가까운 미래의 청사진을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줄지 잘 지켜보고 대응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